자, 반갑습니다. 할 수 있다는 선생의 할쌤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2020학년도 수능 수리 가형 지난 시간에 6번까지 문제를 풀었죠. 자, 오늘은 우리 7번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 풀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7번입니다. 7번에서 우리 x의 범위가 위와 같을 때 방정식 요놈과 부등식 이것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모든 x의 값의 합은 얼마냐라고 물었습니다. 우리 두 가지 조건을 주어졌기 때문에 이 친구를 1번 조건, 이 친구를 2번 조건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확대를 좀 해볼게요. 자, 4x제곱, 4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는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인수분해가 바로 눈으로 되죠. 어떻게 인수분해를 해야 되냐? 자, 2배의 합차 공식 아닙니까? 코사인 x 더하기 1과 2배의 코사인 x 빼기 1로 인수분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코사인 x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는 이제 조건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1번에서 나타나는 조건이 위와 같고 2번에서 나타나는 조건을 같이 생각을 조금 해본다면, 자, 2번에서는 사인 코사인을 곱했을 때 0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항상 이런 형태의 조건이 의미하는 거는 뭡니까? 이 사인과 코사인이 서로 부호가 다르다라는 의미죠. 사인이 플러스면 코사인은 마이너스고, 사인이 마이너스면 플러스가 코사인이 플러스야 곱하면 음수가 된다. 그러니까 2번 조건에서 말하는 거는 사인, 코사인이 지금 부호가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코사인 x라는 애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만약에 코사인 x가 2분의 1이라면 사인 x라는 친구는 뭔진 모르겠는데 음수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리고 코사인 x가 만약에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면 사인 x는 양수여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x라는 거는 보시다시피 이 같은 x입니다. 그러면은 코사인 x 값이 정해지면은 사실 사인 x 값이 어느 정도 좀 특정되지 않습니까? 코사인 x가 2분의 1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각 중에 뭐가 있어요? 네, 60도. 3분의 파이가 있죠. 3분의 파이면 코사인 x가 2분의 1이라는 거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코사인 x가 2분의 1이 되는 값 중에서 사인 x가 양수가 되는 값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코사인 x가 만약에 3분의 파이라고 한다면 사인 x는 지금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일반적으로는 우리 2분의 루트 3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2분의 루트 3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사인 x가 마이너스인, 그러니까 코사인은 양수면서 사인 x는 마이너스인 친구를 찾아야 되니까 이 동경을 어느 방향으로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방향으로 그리시면, 자, 다시 코사인 x는 2분의 1이면서 사인 x는 그대로여야 하니까, 맞네요. 자, 동경을 이 방향으로 그리시면 코사인 x는 여전히 2분의 1이죠. 그때 사인 x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돼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1번과 2번을 섞어 썼을 때 지금 첫 번째 이 조건 2-1이라고 할까요? 이 첫 번째 조건 안에서는 뭘 발견할 수 있냐면 동경이 지금 사사분면에 있다는 얘기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2-2 두 번째 조건과 같이 본다면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는 얘기는 동경이 지금 2사분면 아니면 4사분면에 있다라는 얘기죠. 물론 이쪽의 각도가 3분의 파이로 이제 주셔야 됩니다. 2사분면 아니면 3사분면에 있다는 얘기인데 걔 중에서 sin x가 플러스가 되려면 동경이 지금 어디 있어야 되겠어요? sin x가 양수가 되는 거는 이쪽에 있어야 sin x가 양수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때의 sin x는 플러스 2분의 루트 3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초록색 동경상에 있을 때 이때 x가 지금 첫 번째 x가 되겠죠. 이때 x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3분의 5파이가 첫 번째 동경상에서의 그 x가 될 테고, 두 번째 이 빨간색 동경상에서는 x의 값이 얼마가 돼야 될까요? 네, 파이에다가 3분의 파이를 빼면 되죠. 3분의 2파이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만족시키는 x 값은 요거 두 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x 값의 합을 물어봤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한 2번이 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8번 하겠습니다. 자, 8번은
적분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 계산 문제라고 보실 수 있는데, 자, 어느 적분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이렇게 풀리느냐 안 풀리느냐의 문제가 되기도 해요. 자, 분수 형태의 적분을 계산을 해달라라고 문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분수 적분으로 접근했다가 안 돼가지고 갈아탔습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으냐? 여기서는 이제 부분 적분을 쓰면은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부분 적분을 사용할 때 계산이 조금 복잡해지죠. 실제로 이 문제가 좀 계산 실수를 많이 하게끔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 건데, 자, 부분 적분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함수를 이제 두 함수의 어떤 곱의 형태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를 lnx 빼기 1과 x제곱 빼기 2의 곱의 형태로 봅시다. 자, 이렇게 곱의 형태로 본다면 부분 적분을 하기 위해서는 자, 둘 중에 하나는 미분하고 하나는 적분을 하고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자, 어느 걸 미분하고 어느 걸 적분할 거냐라는 생각을 판단을 할 때 로다 삼지 들어봤습니까? 자, 로다 삼지라는 거는 자, 적분을 기준으로 어느 게 적분이 쉽냐, 적분이 어렵냐라는 이야기인데. 자, 이쪽으로 갈수록 적분이 쉬운 거 쉽다.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적분이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적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수함수 같은 건 적분이 간단하잖아요. EX는 적분하면 EX니까. 삼각함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로그 함수는 우리가 적분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죠. 적분이 굉장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반대로 이제 적분이 까다롭다는 건 이제 상대적으로 미분이 쉽다라는 이야기니까 어느 걸 적분할 함수, 어느 걸 미분한 함수로 선택을 할 때 얘네들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자, 지수함수가 들어왔네 하면은 이 친구는 우리가 미분한 함수로 판단하시고 그냥 이거는 뭡니까? 다항함수죠. x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그 다항함수는 우리가 적분할 함수로 판단을 하시면 괜찮겠다. 자, 왼쪽에 있는 함수를 미분을 했을 때 x분의 1이 되죠.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적분을 하면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부분 적분을 할 때는 이렇게 곱했다가 이렇게 곱해요. 그래서 얘네 둘이는 자, 얘가 적분된 형태, 얘 적분된 형태 두 개 큰 거니까 둘을 곱해서 이 안에 넣어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얘네 둘이는 곱해서 다시 한 번 더 적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 두 개를 곱했을 때는 마이너스 x분의 로그 x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요거 두 개를 곱했을 때는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의 dx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얘네들 부호는 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들을 정리를 조금 한다면 왼쪽 안에서는 1 마이너스 로그 x가 될 테고 오른쪽은 내가 다시 적분을 해야 되는데 x제곱분의 1은 적분하면 뭐가 됐었어요? 여기 있죠. 마이너스 x제곱이 마이너스 x분의 1이 될 거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윗끝 아랫끝은 동일하니까 우리 마지막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결국 대괄호 안에서는 뭐가 될 거냐면은 이 친구하고 없어지겠다라는 거죠. 같은 항이니까. 그러니까 x분의 마이너스 lnx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현재 윗끝이 2제곱 아랫끝이 이기 때문에 얘네들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다. 계산 여기에다가 쓸게요. 자, 윗끝을 먼저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2제곱분에 ln 안에 2제곱 들어가면 뭐 됩니까? 그냥 2가 되죠. 그리고 아랫끝은 빼기에다가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그럼 부호가 이렇게 바뀌겠죠. 자, 2분의 분자에서는 2가 들어가시면 1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계산 실수하시면 문제가 좀 꼬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2의 제곱분에 이 제곱하시면 여기가 2가 되죠. 2 빼기 2다. 판단하시면 5번이 답이 되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8번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좌표 표면 위를 움직이는 점픽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 y가 이와 같다. 일 때 요 안에서 총력의 최소값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좌표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피라고 해서 이거 x 방향의 위치에 y 방향의 위치 두 개를 주고 있죠. 그래서 요 상태에서 내가 속력을 계산을 하고 싶다면 우리 속력은 어떻게 계산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x 방향의 위치를 미분하면 x 방향 속도가 되죠. 자, x 다시 합시다. 그리고 y 방향의 위치가 있는데 걔를 미분하시면 y 방향의 속도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속도라는 거는 크기와 방향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x 방향의 크기와 방향, y 방향의 크기와 방향을 둘 다 가져요. 걔네들이 좌표 표면 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 점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점이냐? 얘네들 x 성분과 y 성분을 합한 이 대각 방향으로 움직이는 선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속력이라는 거는 어떻게 계산하기로 했었어요? 결국에는 이 벡터의 길이로 계산을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벡터의 길이는 요거 제곱하고 요거 제곱하고 루트 c 해주고 그게 이제 속력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씩 일단은 dx dt부터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얘를 t로 미분하시면 1에다가 요것도 이 하나씩 미분해 봐야 되죠.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 t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확대 좀 합시다. 요것도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미분하면 그래야 되고 앞에 거 그대로에 뒤에 거 미분을 하시면은 마이너스 사인 제곱 t 이렇게 되죠. 사인 제곱 t 이게 이제 x 미분이고 그러면 이 친구는 1 빼기 사인 제곱 t라는 거는 코사인 제곱 t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모아서 2 코사인 제곱 t라고 두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 자 y라는 친구를 내가 다시 t에 대해서 미분한다면 탄젠트 t는 미분하면은 시컨트 제곱 t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될 것 같다. 이게 이제 x 방향 속도고 y 방향 속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어느 방향으로 가냐 이 친구와 이 친구를 그 좌표 성분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 속력이니까 속력은 요 길이만 계산하시면 되죠. 요 길이는 결국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이렇게 될 거다. 자, 속력을 내가 V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속력은 x 프라임 여기 완전 제곱하시고 그러니까 4 코사인 제곱 t에 이 친구의 완전 제곱 이 친구는 뭡니까? 이 코사인 분의 1이 세컨드니까 제곱을 하시면 코사인의 4제곱 분의 1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 정도도 이거 제곱하시면은 4제곱이 돼야 되죠. 여기에다가 루트를 씌워 주신 게 속력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속력의 최소값을 물어보길래 저는 이걸 다시 미분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다가 산술기하 평균을 간단하게 쓰기로 했어요. 자, 루트 안에서 이거 두 개는 역수 관계를 띠니까 얘네 둘로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둘로 산술기하 평균을 쓰시면 이것도 실수할 수 있는데 4가 그대로가 아니고 이거 두 개 가지고 산술기하를 쓰시면 이 어떻게 써야 됩니까? 그러니까 2 곱하기 루트 안에서 얘네 둘을 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둘을 곱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물어보는 건 이거였어요. 자, 얘네들은 2 곱하기 2라서 4고 루트 4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답이 2다. 답이 3번입니다. 자, 9번 문제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10번 문제입니다. 몇 분 됐나? 예. 요거만 하고 한번 끊어 보겠습니다. 자, AB와 AC가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ABC에서 그러면은 보자마자 이등변 삼각형을 하나 그리고 싶죠. 자, 여기가 A고 BC 요래 되겠다. 각 A를 알파라고 치자. 여기가 알파, 각 B를 베타라고 하시면 각 C도 당연히 베타가 되겠죠. 자, 탄젠트 요거의 합이 이거라고 했을 때 탄젠트 알파 값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일단은 지금 C가 각치 베타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알파와 2베타를 합하면은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180도 파이가 돼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서 지금 이거를 물어봤고 우리 탄젠트 알파를 물어봤는데 하나씩 계산하겠습니다. 자,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건 지금 우리 파이 마이너스 베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는 탄젠트 요 값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친구는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였는데 지금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냐 하니까 파이 마이너스 베타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탄젠트에서 파이 마이너스 베타는 지금 어떻게 풀어지나요? 자, 동경을 한번 그려보시면 베타가 여기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파이 마이너스 베타는 여기 있겠죠. 그러니까 동경이 이 방향이 되면 이사방면으로 가게 되네요. 그러면은 탄젠트는 여기서 음수값을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탄젠트 베타가 2분의 3인 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탄젠트 베타를 알았으니까 탄젠트 알파를 구하기 위해서 뭘 하면 되겠어요? 2베타, 그러니까 탄젠트 2베타를 알면 이제 더 센 정리로 또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자, 탄젠트 2베타 계산하겠습니다. 탄젠트 2베타는 배각 공식으로 하면 되겠죠.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베타 분의 2 탄젠트 베타가 탄젠트 2베타인데 그러면은 여기서는 1 마이너스 4분의 9와 분자에 2 곱하기 2분의 3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러니까 요거를 계산을 하시면 마이너스 12분의 마이너스 다시 5분의 12가 나옵니다. 5분의 12.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물어보는 건 문제가 물어보는 건 탄젠트 알파였었기 때문에 탄젠트 알파는 어떻게 구합니까? 탄젠트 알파와 2베타를 더한 게 파이였기 때문에 탄젠트 파이에다가 2베타를 빼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파이에다가 어떤 값을 뺀 거는 우리 마이너스 탄젠트의 그 각으로 계산을 할 수 있었으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탄젠트 2베타가 마이너스 12분의 5였기 때문에 얘네들은 5분의 12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답을 5분의 12 4번으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점짜리를 좀 풀려고 하니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또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